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5세의 여자입니다.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전 그놈의 정이 뭐라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지 뭐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이들 들을까봐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봅니다. 저는 25세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한 번의 결혼 실패 후에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셨기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 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니 전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줄곧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평소에 부모님의 결혼 압박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전 결혼에 대한 압박을 연휴 기간 내내 보는 친척들 모두에게 받아야 해서 명절이 다가오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추석 명절 기간 내내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듣고 나서 명절 지나고 바로 그 주말에 전 맞선을 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선을 보던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결혼 압박에 그 남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당당하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죠. 중간에서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제가 만나던 그 남자가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소설을 쓰고 있는 남자였기에 부모님께서 달가워하실 리 없었고 그런 점들을 남자친구 역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부모님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결혼 상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떠봤던 때가 있었어요.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신랑감이라면 남자라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저 가족이 밥을 굶는 게 중요했던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취직은 안 하고 집에서 글만 쓰면서 지내고 있는 신랑감 후보를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으셨겠죠. 그랬기에 저는 그 사람이 소설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성화를 버티고 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저는 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와 맞선을 본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3남 2녀 중 막내로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일도 없었고 큰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살고 있어서 시집살이 할 일도 없었죠.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조건이었죠. 지금의 애인과 그 남자의 조건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볼수록 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조건이 좋은 이 남자는 학창 시절에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취업 이후엔 회사의 성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소위 말하는 결혼의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결혼 상대자를 찾을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의 애인과는 정반대로 이 남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 놓았던 겁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지만 첫인상부터 잘 웃어주었던 그 남자는 처음 만난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남자와 처음 만난 몇 시간 동안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전 새로 만난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끌렸던 건 아니에요. 맞선 자리에 나왔던 그 남자는 그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그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어요. 언변이 뛰어났고 외모가 잘생긴 그는 희한하게도 같이 있으면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할까? 아무튼 그날 저는 맞선 자리에 나온 그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린 서너 번 더 만남을 가졌어요. 영화도 보고 덕수궁 돌담길도 걷고 함께 술자리도 가졌죠.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전 가난에 찌든 문학도 남친을 마음속에서 밀어냈어요. 부모님과의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는 남친과의 미래보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 남들처럼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와의 데이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친을 만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약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만남을 피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20대 초 저의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자를 버리고 맞선 남을 선택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결심과 이별을 통보할 때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전화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와 만난 지 4개월 만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미 검증이 되었고 처음부터 조건을 맞춰보고 만난 사이였기에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신혼살림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전 남친과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죠. 신혼 초 각자 살아오는 방식의 차이로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싸움 없이 서로에게 적응을 해가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가끔씩 야근을 하기도 하는 남편이었지만 주말이면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부부 동반 야유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 따라간다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지만 아직은 직급이 낮으니 저 역시 같은 취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남의 가방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제가 나보다 어린 부장 사모의 도시락 가방을 들고 쫓아다니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 종일 있어봤자 저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할 테니까 적당히 눈치껏 하다가 살짝 빠져나가. 내가 당신 몸 안 좋다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둘러댈게 라고 하더군요. 남편 덕분에 전 야유회 중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역시 세상에 믿을 건 남편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날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의 부장님이었어요. 당황한 저에게 부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의 아내와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버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넋이 나간 채로 전화기만 들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어찌된 영문인지 부장님에게 물었죠. 알고 보니 부장 사모와 남편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기간은 달라서 서로 만난 적은 없다지만 두 사람은 마치 동양 사람을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친밀감을 느낀 거죠. 학교 근처 햄버거집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취미생활과 영화 취향 등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직장 상사의 아내와 부하 직원 사이였기에 여차했다간 가정과 직장 둘 다 위험에 빠지게 될 처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 치부하고 감정을 정리하려고도 했대요. 그런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부장의 집들이에서 회사의 야유회에서 둘은 빈번히 마주치게 되었고 결국 서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부장이 흥신소에 두 사람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모텔방을 경찰관을 대동해 급습하면서 두 사람을 간통죄로 신고하면서 남편과 부장의 아내와의 불륜 행각은 끝이 났어요. 당시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성립될 때였으니까요. 부장으로부터 두 사람의 불륜 사실과 간통죄로 남편이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던 그날 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소주를 3병이나 마셨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혼자 처량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내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를 하던 그때 문득
나에게 버림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떠올랐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도 지금의 나처럼 이런 감정이었을까? 그러자 벌을 받은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에 혹해 사랑했던 사람을 냉정하게 버린 벌을 이제서야 받는 거라고. 그날부터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한순간에 타인으로 인식됐죠. 그러면서도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어요. 당장 이혼을 하면 전 다 잃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회복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일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한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을 신고했던 부장님은 달랐죠.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했어요. 저는 부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남편이 아닌 저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요. 남편은 앞으로 두고두고 제가 벌을 주겠다고 말했죠. 부장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절 가엾게 여기셨는지 결국 소송을 취하해 줬어요.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죠. 금액이 너무 많았지만 부장님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돈을 물어주고 그렇게 남편의 간통죄는 합의로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거든요. 그 후 회사를 옮긴 남편은 반성하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당시는 벤처 사업 붐이 일던 때로 남편은 그동안 구상해 두었던 아이템으로 게임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있는 돈 다 까먹으며 고전을 했죠. 얼마 안 되던 퇴직금도 이미 다 털어먹고 집까지 월세방으로 옮기며 보증금까지 깨먹었어요. 그때 남편이 간통죄를 지었을 때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하던 어느 날, 한창 일할 시간인데 남편이 소풍 가기 전날 들뜬 아이처럼 화난 표정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여보, 그동안 맘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 끝났어. 우리가 만든 게임이 드디어 대박이 났다고. 남편이 만들던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월 매출이 1억을 넘으며 잭팟을 터트린 거예요. 그 후로도 그 게임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죠. 매출은 점점 올라갔고 남편 회사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얼마 뒤 우린 월세방을 떠나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월세나 전세가 아닌 자가로요. 월세방 생활을 하던 시절 태어난 첫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우린 어려웠던 지난날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생활이 나아지니 남편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수그러들더군요. 그리고는 여느 집들처럼 평범한 부부 사이로 변해갔죠.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2018년 이제는 돈도 벌었겠다,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까지 생기고 나니 남편은 또다시 딴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 업무차 어쩔 수 없이 간다며 룸사롱을 다니며 직업 여성들과 즐기는 정도였죠. 이 차를 즐기더라도 집에는 잘 들어왔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횟수도 늘어났고요. 불안했죠. 전 오래전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차라리 직업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거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주는 건 얘기가 달랐죠. 마음이 떠나면 돌아오기 힘드니까요. 전 겁이 났어요. 지금껏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전 필사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죠. 남편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두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며 회사 근처에 직원들과 같이 지낼 숙소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을 시켜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25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며 그들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서 함께 앉아있는 모습, 남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는 모습 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던 중 전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당황한 모습에 흥신소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파일을 주워주었습니다. 세상에, 파일에 적혀있는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20년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부장의 아내, 그 상간녀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는 듯했죠. 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흥신소 직원의 안내로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고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테이블에 앉은 채 제가 찾아온 걸 본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이 아니야.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아무 짓도 안 했어. 정말이야. 맹세해. 남편은 잠자리까지는 안 갔다며 불륜이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전 잤든 안 잤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남편과 헤어지기로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데? 당신은 저 어린애랑 몸만 섞지 않았을 뿐 할 짓은 다 했잖아. 쟤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은 그 짓거리 할 생각으로 가득했을 테고 지금 나한테 걸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언젠가 저 애랑 잤을 거야. 안 그래?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던 모습을 보던 그 여자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줌마, 난 아줌마한테 유감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다고 할까? 아줌마는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랑 사냐고요? 아줌마 20년 전에도 이 사람이 바람폈던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안 헤어지고 바보같이 이 남자 옆에 살아요? 바보예요? 그 순간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간녀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니 이 사람이 그러든? 자기가 바람까지 폈는데도 바보 같은 와이프랑 지가 살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해? 여보, 아니야.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야, 너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어? 남편은 그 여자한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경멸 섞인 눈빛으로 남편에게 쏘아댔죠. 왜? 궁금해? 당신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 망친 여자한테 들었다. 당신이 가지고 놀다 버린 여자한테 들었다고. 그 여자 이름은 기억해? 당신 그 여자 사랑은 했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인연이 어디서 성질이야. 남편은 여자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는 씩씩대며 말했죠. 어린 게 발랑 까져선 네가 나 유혹만 안 했어도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눈길이나 줬겠냐?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누가 보냈어? 이 부장이 보냈냐? 내가 지 가정 파탄 냈다고 이제와 나 엿먹이라고 이 부장이 보냈냐고? 솔직히 그때도 그년이 날 꼬셨지 내가 꼬셨어? 그년은 나 아니었어도 딴 놈이랑 붙어 먹었을 년이야. 태생이 그런 년이라고. 오히려 피해자는 나야. 나라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는 핸드백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죠. 네가 뭔데 내 엄마를 욕해? 이 시궁창 쓰레기만도 못한 주제. 네가 왜 내 엄마는 욕하냐고. 뭐? 나보고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냐고? 그게 네 딸한테 할 소리냐? 맙소사.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려고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어요. 20년 전 이 부장에게 이혼을 당한 아내는 뱃속에 내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음 보던 순간부터 끌렸다며 남편은 자기 딸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한 거죠. 당신이 날 알아본다면 용서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날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데리고 잡을까 하는 생각뿐이더라. 지 자식도 몰라보는 당신은 발정난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래서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내 엄만 다 잃고 버려졌는데
당신은 여전히 다 가지고 사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다 뺏으려고 했어. 우리가 당한 것처럼 당신도 다 잃으라고. 남편은 충격에 휩싸인 듯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소리를 지르면서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전 집과 차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아냈어요. 하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진 않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 제가 자초한 일인걸요. 남편과 모든 걸 정리하고 갈라선 이후 남편은 보지 못했어요. 남편의 딸은 남편의 모든 만행을 언론에 제보했고 남편이 공들여 쌓아 올린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죠. 얼마 뒤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제정신으론 살기 힘들었겠죠. 자기도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때 살을 섞고 살았던 남편인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 편치는 않더군요. 제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이죠. 저는 이제 아이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어할 줄 아는 이성도 가지고 있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뻔히 보이는 불 속으로 달려드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 다들 정신 차리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